보수 유튜버는 극우, 친명 유튜버는 전략가. 이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막음을 당하거나 반대로 현금 보따리를 받는 현실. 보수 유튜버는 허위사실 유포자로 몰려 계좌가 동결되고 채널이 삭제되는 방면, 친명 유튜버는 수천만 원짜리 전략 컨설팅 계약서를 들고 대통령 캠프에 출입을 합니다. 이쯤 되면 공정이 아니라 편향이고 정의가 아니라 보은일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대표적인 친명 유튜버 박시영 씨에게 무려 5천만 원을 컨설턴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줄곧 이재명을 찬양해온 그런 인물인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숨겨진 내 사람 챙기기의 실체, 왜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중앙일보 6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은 대선 경선 당시 박시영 대표가 이끄는 주식회사 박시영에 5천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식회계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전체 경선 지출액 3억 4,579만 원 중에 14.5%를 차지하며 영상 제작 1억 2,589만 원, 홍보 BI 5,500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캠프가 이 컨설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컨설팅을 맡은 박시영 씨가 누구냐라는 것이겠죠. 박시영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박시영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줄곧 이재명을 극찬 또는 칭송해온 대표적 친명 스피커입니다. 박시영 씨는 유튜브를 통해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은 왜 달랐나, 민심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편이다 등의 영상을 꾸준히 올려왔고 지난해 총선 경선에선 친명계 후보들을 띄우는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명계 현역 의원을 떨어뜨리려는 친명계의 공천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시영TV는 김우영, 김준혁 의원 등 친명계 후보들을 이재명이 아끼는 사람이라며 적극 홍보했습니다. 사실상 공천관여 방송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컨설팅을 넘어선 본성 지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어떤 대접을 받아왔습니까? 선거법 위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가짜뉴스 유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각종 혐의로 고발을 당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일부 유튜버는 계좌 동결, 채널 삭제라는 조치까지 받았었죠. 자, 이 과정에서 수많은 좌파 언론과 정치인들이 극우 유튜버, 혐오 콘텐츠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보수 유튜버를 사회 악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을 미화하고 비판자들을 공격해온 유튜버들에게는 무려 5천만 원의 전략 보고서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유튜버 정치 개입을 비판하면서 행동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자, 물론 박시영 씨는 이에 대해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캠프 요청을 받았고 대선 슬로건과 전략 메시지 설계 등을 담은 100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보고서가 실질적인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회계 처리를 위한 근거 제시용 보고서였을까요? 자,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89.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 어대명, 즉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굳이 거액의 전략 보고서가 왜 필요했을까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이에 대해서 사실상 친명 유튜버에게 정치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비용이 모두 이재명 개인의 사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당 경선에서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과 당비 등 공적인 자금이 쓰입니다. 그 돈이 선거법상 허용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특정 진영 유튜버에게 몰아주는 데 쓰였다면 국민적 논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지지 유튜버들에게도 유사한 논란이 일었었지요. 당시에도 관변 유튜버라는 신조어가 나왔고 이 여건이 유튜브를 전략적으로 동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튜브 홍보 차원이 아닙니다. 공적인 돈이 편향된 정치 콘텐츠의 전략이라는 명분으로 흘러갔다는 점에서 선거 공정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한편으로 보수 진영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좌파 진영은 자신들의 정치 메시지를 전파하고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유튜버, 평론가, 컨설턴트들을 일찌감치 조직화하고 선거 때마다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해왔습니다. 보고서를 만들고 선거 슬로건을 짜고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여론전의 전선을 짭니다. 그들은 당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을 전략과 메시지 전달의 도구로 적극 활용합니다. 정치와 미디어의 경계를 허물며 실질적인 선거 기획에 참여하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는 유튜버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보수파 진영은 어떤가요? 유튜버들의 개인 역량과 자발적인 콘텐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에 따라 영향력은 있겠으나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유닛이 아닌 개인 단위의 활동이 대부분입니다. 당 차원에서 이를 기획하거나 조직화하려는 노력도 미흡하고 후보들도 여전히 전통 언론 중심의 미디어 전략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좌파는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보수파는 각계 전투를 벌이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는 참호를 파고 포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자 개활지에서 단독 돌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구조에서 과연 승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사안은 단지 이재명, 박시영의 5천만 원 계약을 넘어 보수파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보수 유튜버를 가짜뉴스 제조기로 몰아붙이며 법적 책임을 운운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친명 유튜버들에게 막대한 돈을 쥐어주고 정치 경쟁의 우위를 다졌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선거입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국민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를 위해 어떤 정보가 흘러나오는지, 누구의 입을 통해 여론이 전파되고 조직화되고 있는지를 말이죠. 자, 이제는 보수파 진영도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유튜버를 단순한 1인 방송이 아니라 시대를 움직이는 미디어로 보고 전략과 조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